안녕하세요. 큐니엘리의 수상한 책방이에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콜라 베로베의 가장 완벽한 투자를 오늘 한번 같이 좀 리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책의 목차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되게 좀 중요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려고 해요. 자, 이 책에서 제가 이제 5장에 있는 챕터 중에 복리의 무한 비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복리의 무한 비전. 사이먼 시넥은 그의 책 인피니트 게임에서 인생에서의 단기적인 승리와 그가 무한한 비전이라고 부르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해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이점을 구분했다. 여러 이점에서 불구하고 무한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시넥은 말한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문제는 즉각 해결하려고 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당장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이러한 승패의 관점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투자에는 결승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몇 달 만에 60%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아주 흥분되는 일이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 기간은 그 몇 달보다 훨씬 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그마한 회사의 주식이 튀어올라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폭발적인 성과를 달성하려는 욕심은 마라톤을 뛰면서 약 12km 지점에서 선두로 치고 나갈 방법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 레이스 도중 어느 곳에서라도 추락하면 투자자로서 당신의 실적은 형편없어진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 경험 많은 투자자도 종종 오해하는 중요한 진실을 놓치게 된다. 평균 수익률을 달성하는 일은 평균 투자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평균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헤비급 투자 챔피언이 된다.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투자 가치가 한 해에 18% 상승했다가 다음 해에 5% 하락하고 그 다음 해에는 9% 상승하면 당신의 투자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10년, 15년 경과하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 평균 속도로 성장하던 투자 가치가 그때부터 1년, 한 달, 일주일, 심지어 하루에 수만 달러씩 변한다. 이전처럼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복리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리란 간단히 말해 이자에 대한 이자다. 그 결과 원리금이 증가하는 모양이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낳고 그 이자는 또다시 이자를 낳는다. 당신은 프랑스 작가 마르셀 파뇰이 쓴 고전소설 마농의 셈의 주인공인 장 드 플로레트가 된다. 도시에 사는 장 드 플로레트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토끼 농장을 하려고 했다. 이웃인 위골랭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토끼 2마리로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나면 10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끼들이 호주를 먹어 치운 것입니다. 당신은 투자금이 장 드 플로레트의 토끼처럼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6개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토끼들이 호주를 먹어 치우는 모습을 보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 호주에서는 1859년 사냥용으로 가져온 13마리의 토끼가 오늘날 2억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이자라는 뜻의 interest는 그리스어로 자손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번식하는 가축을 뜻한다. 다음으로 벤저민 프랭클린이 복리의 힘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이자 과학자, 자수성가한 인물이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인 프랭클린은 돈이 돈을 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돈을 번다. 라는 말로 복리 이자를 설명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50년, 60년, 70년 동안이 아니라 무려 200년 동안 자신의 돈을 불렀다. 프랭클린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젊은 숙련 노동자들을 돕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에 1000파운드를 투자해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사후 100년과 200년이 되는 시점에 각각 절반씩 투자금을 회수하기를 바랐다. 1890년에 판매된 첫 번째 펀드는 현재 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보스턴 소재 벤저민 프랭클린 공과대학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 당시 650만 달러에 달했던 나머지 투자금은 필라델피아의 과학박물관을 운영하는 프랭클린 재단에 기부되었다. 이 기발한 투자 계획은 실제로 돈을 벌게 한다는 교훈을 준다. 자, 그래서 복리가 그 독특한 힘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18세 이전에 투자를 시작해도 될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가능한 한 어릴 때, 즉 가급적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관리하는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자녀가 조기에 투자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 찰스 슈와브, 이트레이드, 피델리티 등 여러 온라인 증권사에서 이 같은 계좌를 제공한다. 위탁계좌는 모든 자산이 자녀의 이름으로 보유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에게 계좌 관리를 넘겨야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금저축펀드 같은 것은 일단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개설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뭐 명절이나 뭐 용돈을 이렇게 모을 때 요 연금저축펀드를 개설을 해서 이 계좌에 넣어주는 것이 나중에 자녀가 또 성인이 됐을 때 또 큰 목돈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연금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해서 지금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챕터에서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이 책의 7장 주식시장의 조정이 주는 기쁨, 이 부분이 또 저에게 아주 강한 또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흔하고 피할 수 없지만 필요한 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내 계좌의 투자 자산은 전례 없던 수준까지 쪼그라들어 몇 주 만에 몇 년 동안의 월급에 해당하는 구멍이 생겼다. 하지만 주식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잠을 못 자는 일은 없었다. 다행히 나에게 자학 증세는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장의 폭락은 흔한 일이고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20년대 이후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갖춘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년에 3차례 5% 정도 하락했다. 더 큰 폭의 하락도 자주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약 66개월마다 10% 정도의 하락이 발생했다. 이 10%의 하락은 어떨까? 지난 세기 동안 평균 7년마다 한 번씩 발생했다. 1950년대 이후 S&P 500 지수가 50%가량 하락한 적이 3번 있었는데 22년에 한 번꼴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잘 알려져 있고 너무 흔해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람들은 놀란다. 하락 기간은 보통 단기간에 그친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 이내의 주가 조정이 멈추고 하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평균 4개월이 걸렸다. 또한 1974년 이후 S&P 500 지수를 보면 10% 이상의 조정이 있고 한 달 뒤에는 평균 8% 이상, 1년 뒤에는 24% 이상 상승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심지어 금융계의 격변을 가져온 1929년의 증시 대폭락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929년의 고점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투자한 불운한 투자자도 시장이 바닥을 치고 4년 6개월이 지난 1936년에는 원금을 모두 회수했을 것이다. 이는 대공황 기간 중에도 기업들이 배당금을 계속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대가. 시장의 조정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마치 잘못을 저질러 엄한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는 처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시장의 조정은 벌이 아니다. 조정은 시장에 진입할 기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많이 이렇게 하락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일단 진입할 기회라고 보는 것이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모건 하우절은 시장에서 얻는 수익은 결국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에서
시장의 조정은 시스템에 발생하는 버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투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조정이 없으면 위험도 없다.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이 엄청나게 이제 다가오는 말인 것 같아요. 조정이 없으면 위험도 없고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 없는 보상을 추구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얻기 위해 계략과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매매를 반복합니다. 다음 침체장이 오기 전에 팔고 다음에 화랑장이 오기 전에 사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돈의 신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마크 앙데르트루크는 성공한 투자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트루코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나 부동산 부자들에게서도 유사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사업 가치가 얼마인지, 건물 가치가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익과 매출을 살펴봅니다. 하루하루 그런 식으로 가치를 창출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지요. 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는 매분 매초마다 가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건물과 사업의 가치가 매일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분에 영향을 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다음으로는 이 책에 또 닿는 그래서 또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찰리 멍거가 몇 년 전에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그 연설에서 그 자신이 겪은 불행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결코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시기, 분노, 복수, 자기 연민은 대체로 지향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자녀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더라도 자기 연민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생에는 무서운 일, 끔찍한 일, 불공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불운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분의 의무는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고 끔찍한 충격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항상 다시 일어서는 일이라고 찰리는 말한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이 교훈은 우리 삶의 전반은 물론이고 투자에도 적용된다.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배우고 고개를 들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나는 희생자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찰리 멍거가 말한 적이 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역자 후기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저자는 자신의 투자 경험, 주식시장의 역사, 그리고 각종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지수 ETF에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 방식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추천한다.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거의 없고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이후에 노심초사하면서 매일같이 계좌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늘리려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따라야 할 교훈이다. 특히 청년들이 장기 투자를 계획할 때 패시브 투자 방식의 유효성에 대해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주식 고수들은 물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들, 특히 초반에 이제 실패를 좀 겪으신 투자자들이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좀 이해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킨예비의 수상한 책방이었습니다.